지수 체크부터 하면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13% 됐고 S&P 500도 마이너스 0.38%로 마감을 했어요. 어제 소폭 내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피가 0.11%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7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문제가 없는데 코스닥이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맞죠? 자리를 잡고 좀 올라주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 스피어 유상증자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어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공시 한번 볼까요? 여기 오늘 공시가 3개가 떴죠. 중요한 거는 2개였죠. 첫 번째가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는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이 2가지 공시를 어떻게 읽는지 요거를 읽어갈 때 어디에 집중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공시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땀 한 땀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공시 보는 방법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유상증자건이랑 채무보증건 2개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가 유상증자건이에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유상증자 결정 스피어 이렇게 돼 있죠. 5월 8일 종속회사인 스피어 니켈 어쩌고저쩌고 싱가포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건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항상 이 제목이 중요해요. 그러면 종속회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뭔 말이야? 스피어가 공시를 내기는 했는데 자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일을 벌렸는데 그거를 스피어가 대신 공시를 해주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스피어의 직접적인 일이 터진 게 아니라 스피어의 자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스피어 모회사가 공시를 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밑에 증자 방식 주주 배정 증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본 공시는 스피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인 SNC의 유상증자의 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피어가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피어의 종속회사 즉 자회사인 SNC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스피어가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고 스피어의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스피어를 통해서 공시가 나온 거구나. 그러면 여기 지분율을 보시면 스피어가 자회사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배정을 하겠대요. 그럼 스피어가 이 자회사를 100%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면 사실상 누구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스피어가 이 자회사의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회사가 주주 배정을 한대요. 결국에는 스피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뜻이죠. 왜? 스피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어렵지만 개념은 어렵지 않죠?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럼 여기서 퀴즈.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왜 스피어 측에서 이 공시를 대신 내주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스피어가 얘를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내 거죠, 내 거. 내 회사인 거죠. 근데 모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요 종속회사라고 따로 불러요. 이해되고 있죠? 즉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 회사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공시에서. 그러니까 이 자회사는 스피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피어인 모 회사가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이 스피어라는 모 회사에 투자를 하지만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게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 주주들의 권리니까.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스피어의 대략 한 250억 정도가 이 싱가포르 자회사로 넘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250억 정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 회사인 스피어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기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할 사항을 오른쪽에 쩌라락 적어놨어요. 한번 한 땀 한 땀 읽어봅시다. 본 공시는 스피어가 지분 100%를 보유한 SNC, 싱가포르 회사죠. SNC의 유상증자 결의권에 관한 사항이며 본건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후에 스피어 지분율은 100%로 유상증자 전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괄호로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더라도 이 자회사에 대한 이 지분율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지분율이 더 많아져야 되죠. 맞나요? 우리 저번에 TLB 유상증자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서 왜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그냥 내 거야,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치킨집이에요. 근데 그 치킨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5천만 원을 내 가게에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 지분율이 몇 %예요? 되게 웃긴 예시를 가져왔죠? 내가 100% 가지고 있는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에 5천만 원을 투자를 더 한다 하더라도 원래 내 거니까 원래 내 가게에 내가 5천만 원 더 투자하겠다는데 지분율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100%가 유지가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상 1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써도 돼. 근데 얘들이 그냥 친절하게 써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의 종속회사인 SNC는 니켈 재련소 운영 및 합금 판매업을 영위하는 요 ELL이라고 되어 있죠. ELL의 1이라고 할까요? 1의 지분 10%를 25년도 12월 31일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10%의 이 니켈 재련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10% 비중을 작년 말에 가져왔다라는 거죠. 됐나요? 요거를 2번에 적어놨어요. 2번은 이게 다예요. 그냥 나 이거 지분 새로 샀다 라는 거예요. 니켈 재련소 운영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운영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본건에 대한 자금 조달은 종속회사의 운영 자금과 SNC가 지분 참여한 요 ELL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상업 생산 추진과 관련하여 운전 자금 출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요 SNC가 요만큼 운영 자금을 쓰고 요 밑에 거는 요 밑에만큼은 아까 니켈 재련소를 10% 비중을 가져왔다고 했죠. 지분을. 거기에 이제 실제로 돌려야 되니까 돈이 좀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전부예요. 자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자회사가 얼마 전에 니켈 재련소 지분 10%를 샀는데 이제 재련소 돌려야 되니까 그 재련소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싱가폴 자회사 SNC가 모 회사 스피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스피어를 직접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악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 주주들 상대로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자회사로 돈이 계속 유출되면 안 좋죠. 모 회사가 자회사로 계속 자금이 유출되면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요거 일단 이번 것만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 니켈 재련소는 뒤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여기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는 다 이해가 됐나요 지금?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 하는 게 아니다 정도의 결론만 일단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채무보증에 관련된 요 공시가 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채무자가 더 스페셜 메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피어와 이 회사의 관계는 주요 종속회사라고 적혀있죠. 종속회사랑 주요 종속회사는 달라요. 주요 종속회사는 이 스피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관계 살펴봤고 밑에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한번 살펴보면 당사는 여기서 당사는 스피어겠죠. 스피어는 더 스페셜 메탈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 밝히고 있어요. 아까 SNC랑 똑같죠. 맞죠? 그리고 종속회사 더 스페셜 메탈스는 현재 특수합금 원소재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를 밝혔어요. 첫 번째로 3번 차입, 채무 금액은 종속회사가 현재 실제 차입 중인 금액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말이죠. 당사의 종속회사가 주 사업 관련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한도를 약정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할 거는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자회사의 채무를 스피어라는 모 회사가 보증을 서는 건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지금 두 번째 말이 어렵죠. 두 번째 단락이.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에 은행에 현금을 내가 빌리고 자시고 한 게 아니고 자회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회사가 앞으로 원자재 유통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 2천만 달러 계좌를 은행과 미리 개설해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가 실제로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꺼내 썼다가 못 갚았을 때는 모 회사인 우리 스피어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라고 공시를 낸 거예요. 돈을 지금 당장 빌려 쓰니 많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회사가 여기 보시면 원소재의 수출입을 영위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유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마통이에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을 해두겠다라는 공시인 거예요. 앞으로 이 유통사업을 무역을 할 때 수입 신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얘들이 상대 측에서 먼저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대금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는 게 신용장이잖아요. 이 신용장을 최대 2천만 달러짜리를 미리 개설해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채무 보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당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가 앞으로 유통을 할 때 돈이 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을 미리 개설해 두겠다라는 거구나. 그 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피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공시를 낸 거구나. 그럼 당장에 스피어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악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채무 보증이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뭔가 공시가 나왔을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채무 보증 금액의 120%까지 보증을 한다라는 건 원래 그렇게 되죠. 원래 100%보다 더 많이 보증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니까. 환율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채무 보증을 해주는 자회사가 원자재 이 원재료 수출입을 하는 회사인데 스피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스피어가 하는 지금 비즈니스가 뭐예요? 특수합금을 하는데 그냥 특수합금만 나오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특수합금 뭐 뒤에가 중요한데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거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스피어를 우리가 지금 모아가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잠깐 라이트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스피어는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이 회사는 남이 만든 물건을 이렇게 떼다 파는 유통업체가 아니에요. 유통업체가 아니고 특수합금 품질 관리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특수합금을 직접 만든다. OX 뭘까요? O예요, X예요. 스피어는 특수합금을 직접 만든다. OX, X예요. 얘들은 직접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 공장이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얘들이 하는 사업이 이런 거예요. 스페이스X 형님들아, 제가 드리는 이 물건은 이 특수합금은 믿어도 되는 물건입니다 라고 도장 쾅 찍어주는 업체인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체를 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품질 관리를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품질 관리를 해주는데 돈을 번다라는 게 좀 어때요? 이게 믿어져요? 내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큰 돈 만지기가 어렵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 산업의 특징 때문이에요. 이 우주항공 첨단 산업의 특징 때문이에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첨단 산업은 품질 관리가 유독 뛰어나야 돼요. 오차가 있으면 안 돼, 사실은. 잘 생각해보세요.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선에 사람 태워서 로켓 쏴서 위로 보냈어요. 그거 생중계하는 거 아시죠? 스페이스X 발사할 때 생중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전 세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사하고 나서 3분 뒤에 하늘에서 뻥 터져요. 폭발해버렸어요. 사람 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망했죠. 기업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모든 소재, 모든 부품에 있어서 품질 관리가 아주 엄격해야 돼요. 아주. 그래서 이 산업은 이거는 믿을 만한 품질입니다. 도장 쾅 해주는 그 자체가 엄청난 IP 지식 산업이 되는 거예요.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이 소재나 부품 같은 거를 받아올 때 엄청 깐깐하게 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어가 24년도 말에 스페이스X랑 1.5조 원의 계약을 했어요. 10년간. 그 말은 스페이스X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피어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특수합금은 합격이야. 무조건 믿어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만드는 특수합금을 계속 사용할 거니까 계속 공급을 해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가져온 특수합금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애들이 만들어준 특수합금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스피어는 특수합금 분야에서 품질 관리를 해주는 전체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에서 압도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만든 그냥 자재, 소재를 그냥 스페이스X에 대신 갖다주는 그런 유통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보통 스피어를 공부를 좀 잘 안 해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유통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크게 보면 유통하는 게 맞죠. 맞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유통을 얘밖에 못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스피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무조건 스페이스X로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작년 전체 매출액이 얼마죠? 작년 전체 매출액이 여기 956억 원이 찍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956억 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주받은 게 벌써 900억이에요. 작년 전체 매출액이 900억 원인데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벌써 900억 다 채웠어요.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지금 정확히 공시로 나온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비공식적인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겠죠. 공시로 나온 것만 올해 이미 900억을 다 채웠어요. 게임 끝났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이런 대규모 물량을 스피어가 공급을 해주려면 지금 규모로는 돼요, 안 돼요? 특수합금이 또 뭔지를 모르시겠구나. 특수합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이거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요 봉 있죠, 봉. 요 봉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대로 갖다 줘요? 엔진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죠. 만들어서 팔면 더 좋은데 스페이스X는 딱 요 원자재, 이 원재료라고 하죠. 요것만 받아요. 실제 스페이스X에서 이거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페이스X는 완성품을 안 받아요. 맞아요. 스페이스X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스페이스X는 엔진도 지그들이 다 만들어요. 딱 요 원자재만 받아요. 왜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기술 유출 때문에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그들이 다 만든다. 그래서 소재만 받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실제 이렇게 생긴 거를 진짜 갖다 주는 거예요. 스피어가 요거를 만들어서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뽁짝뽁짝해서 중간 단계의 소재라고 하나요? 요 정도를 만들어서 스피어에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요걸로 돈 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요 특수합금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데는 많죠. 만들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스페이스X가 이 특수합금을 스피어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만 믿어주겠다라고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스피어가. 그래서 약간 이 특수합금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스피어가. 단순히 이거를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나 만들 수는 있죠. 뭐 포스코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근데 스피어가 그 품질 관리에 도장을 쾅 찍어주지 않는 이상 스페이스X가 수입을 안 해요. 거기서 해자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X의 물량을 공급을 하려면 지금 규모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도. 예전에는 업스트림 쪽에서 니켈을 다른 업체에서 받아와야 됐었는데 지금은 직접 니켈을 원재료를 미드스트림 파트너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짝 무리해서라도 아까 공시처럼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업스트림 비용이 훨씬 낮아지니까 마진이 고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합금 만들어서 스페이스X에게 보내면 스페이스X가 지들이 뭐 엔진 만들고 복작복작 하는 거예요.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스피어는 최고급 소고기를 만들어서 스페이스X에게 납품하는 입장이고 그 한우든 뭐 와규든 최고급 소고기를 받아서 요리를 직접 하는 게 스페이스X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다시 이 채무보증 공시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이 본 싱가포르 자회사 유상증자 건이나 채무보증권은 결국에는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스페이스X의 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중요하진 않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이제는 한 번에 수백억 원어치의 소재를 보내려면 그만큼 니켈을 한 번에 많이 사와야 되는데 그 매입 자금과 어떤 신용 한도 같은 거를 미리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통장을 빵빵하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결국 오늘 공시가 호재예요, 악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져야 돼요. 오늘 공시가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스페이스X랑 1.5조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물량을 앞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규모가 좀 커져야 되니까 지분을 막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공시는 스피어가 앞으로 대량 납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냥 공시가 뜬 거구나. 악재가 아니네. 근데 공시 뜨자마자 오늘 급락 살짝 했죠. 공시 뜨자마자 팔아제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대. 그냥 뭔가 우주항공에서 대장 주는 스피어래.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공시 뜨자마자 그냥 바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확신에 대한 정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공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확신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스피어의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 24년도 말에 스페이스X와 1.5조 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25년도에는 일부 공급을 이제 시작했어요. 실제로 스페이스X에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900억씩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26년도 들어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로 이제 올라선 거예요.
26년도부터는 벌써 작년에 매출이 900억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수주가 900억을 받아놨어요. 작년 매출을 100%를 이미 다 끝내버린 거죠. 올해 5월까지만 해서. 그럼 앞으로 6, 7, 8, 9, 10, 11월, 12월까지 하면 한 2천억 정도 찍힐 수도 있죠.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5월까지 900억을 끝내버렸으면 앞으로 12월까지 다 합쳤을 때는 2천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1년 만에 매출액이 100%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27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지금 이 속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27년도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죠. 27년도에는 3천억에서 4천억까지 갈 수도 있죠.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은 점점 더 빠르게 커질 거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출액이 더블이 되는 게 그렇게 과장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주항공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주가 변동이 별로 없어요. 몇 달 전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죠. 하루에 뭐 3% 올랐다가 4% 내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혼자서 하고 있죠.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전부 다 전력기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섹터예요? 우리 섹터 분류법에서 다 배웠죠. 현재로서는 곰 섹터라고 봐야 되죠. 시장에 관심이 지금 일시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급락이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는 급락도 잘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스피어 봐야 된다. 스피어 봐야 된다. 스피어 오를 거다. 스피어 지금 고점이 대략 57,000원대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계속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채워나가는 거죠. 곰에서 공룡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공부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내가 매수할 때 아닌가요? 설명을 듣고 나서 매수할 때랑 그냥 뭐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매수할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모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안 날아가도 좋으니까 어쨌든 요쯤에서는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하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주항공은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고 그중에서 독자적인 약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가지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채널에서 하고 있는 모아가기라고 부르고 있죠. 슈퍼피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주변에서 반도체 안 사고 히토류 우주항공 섹터 보고 있다고 하면 자꾸 바보라고 돈 복사 기회인데 왜 반도체 안 사냐고 해서 어지러워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 이 주식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반도체 SK 하이닉스 오늘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원래 그냥 개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섹터를 지금 봐야 돼요. 현대로템 이때 전쟁주 관련해서 현대로템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방산 쪽에서. 당시에 LIG 넥스원은 많이 올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올랐고. 근데 현대로템만 전쟁통에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모아두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했죠? 삼성전자가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고점 시그널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없고 이렇게 슈팅 나올 때마다 그냥 팔아가는 거예요. 10% 20%든 조금씩 계속 파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크게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크게 올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꺾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죠? 일단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거의 단기 고점이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도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와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다르죠. 느껴지나요? 이 각도의 차이가 스물 올라가다가 이제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죠. 이러면 거의 끝났다.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제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통계적으로.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지금 전력기기 특강을 보시고 내가 지금 전력기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 뭐 100%까지 다 팔진 않더라도 한 30%에서 50%든 물량을 점차 줄여가세요. 하나하나씩 물량을 점차 줄여가세요. 대한전선 오늘도 올랐더만. 맞죠? 이런 날 계속 물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내일 상한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거래가 터질 때마다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오늘 10% 팔고 내일도 10% 팔고 그 다음날 슈팅이 또 나와? 그럼 또 10%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피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네요.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스피어 물량을 이제 모아가고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나. 고려아연도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아연 히토류 관련 특강도 준비해서 해드려야 되겠죠. 고려아연도 듣고 보시면 왜 주주총회가 이거를 계속 모아가는지 아실 거예요. 저래서 그냥 모아가는 거였구나. 되게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아시겠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리서치 팀에서 현대차 밸류체인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올라버려서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오늘 집에서 소리 질렀어요. 왜 오르는데? 소리 질렀어요. 현대차 오늘 13%까지 찍고 8% 정도로 마감했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23%까지 찍고 14%로 마감했고, 현대오토웨버가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뭘 사야 할지는 정말 쉽다. 요거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주주총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언제 사야 할지가 어렵다. 이게 주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 초보자 때는 뭘 사야 할지가 어렵죠. 오히려 언제 사야 될지를 더 잘 안단 말이죠. 초보자 때는. 근데 주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느껴지는 게 그게 반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뭘 사야 할지는 너무 쉬워요. 저한테는. 그냥 사야 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해요. 근데 언제 사야 되는지가 훨씬 어려워요. 이 부분은 주주총회가 계속해서 실수할 거다. 그냥 아마 죽을 때까지 실수가 나올 거다.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요 한 문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라갈지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너무 빨리 들어가자니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고, 너무 늦게 들어가자니 나를 놔두고 갈 것 같고, 오늘 현대차처럼. 현대차도 전쟁통에 좀 사놨으면 될 건데 너무 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수하자니 다시 1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종목을 무조건 가지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인 거 알아. 얘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무조건 가지고 싶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빨리 들어간다. 결론은 이거죠. 빨리 들어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과연 정말 낭비가 맞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주식을 하면 할수록 초보자들이랑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초보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급등하기 전에 타이밍 알려주세요. 시그널 알려주세요. 요게 초보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근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빨리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빨리 들어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때가 많았어. 시간을 좀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낭비가 아니었던 거죠. 현대차, 전쟁통에 여기서 급락할 때 들어간 사람들 바보 취급받지 않았을까? 야, 반도체 왜 안 사? 야, 반도체는 좀 덜 꺾이던데? SK하이닉스 왜 안 사?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 6개월, 1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급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좋은 거는 일단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웨버를 진입하시려면, 요거는 현대모비스인데 요까지 안 와요. 밑에 선까지 안 온다고 보시고 요까지 오면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 리서치팀에서 보고 있는 산업과 종목이 틀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을 보는 눈, 산업을 보는 눈은 정확하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확률이 되게 높다. 문제는 어디서 살지에 대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너무 재지 말고 대충 기회가 왔을 때는 사는 게 좀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뭐 요런 자리에서 뭐 제가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카톡으로 질문이 막 쏟아져요. 왜 사셨어요? 여기 21선 아직 돌파 못했는데, 아니면 121선 지지선 받아서 사셨나요? 이동평균선 121선 지지기법을 사용하셨나요?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뭔가 아주 예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충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까 그냥 대충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20% 담고 30% 담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법을 써서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산 게 아니라고요. 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자리에 어떤 기법을 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10% 20%는 담아놔야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땡큐죠. 한 번에 여기서 40% 50%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고 있는 거는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해버려서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 히토류 재활용 쪽 보고 있고, 태양광 쪽 보고 있고,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리서치 팀에서는. 됐죠? 딱 10시가 됐네요. 여기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라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 리서치 팀에서 뽑은 산업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겠죠. 그때 가서는 리서치 팀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히 판결이 나겠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지수바를 받고 있는 것도 확실히 맞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지수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오르는 종목은 안 오르는 산업은 절대 안 올라요.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국민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돈을 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 계좌도 그럴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말고는 잘 안 오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다고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수바를 받는 섹터를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해상풍력은 아무래도 중국 수출 규제 쪽에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태양광 쪽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같이 하기가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저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심텍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판 관련해서 심텍이 지금 100%가 넘었죠. 넘어야 정상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정리를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0%든 30%든 팔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판 쪽은 아직 제대로 랠리가 안 나와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수페타시스나 TLB나 뭐 등등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거든요. 모아가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번에 내가 제대로 체험했다.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작년 9월달 이후로 6, 7개월, 8개월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3천만 원 벌었니 2천만 원 벌었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매매가 있구나.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리는 매매가 있구나. 그 사이사이에 내가 샀다 팔았다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본업을 잘하면 되는 거구나.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네? 이런 무수한 경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매매를 작년 초쯤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때는 지금 채팅창 같이 반응이 없었어요. 좀 외로웠지, 솔직히. 그때는 모아가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 재미가 없었던 거지. 그때 아마 주유총회 채널을 이제 구독 해지를 하고 나가신 분들 많겠죠, 솔직히. 갑자기 얘 이상한 짓 하네? 매일매일 단타하다가 갑자기 얘가 무슨 뭐 6개월 뒤를 보재. 6개월 동안 모아가기를 하재. 재미가 없었겠죠.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채널에 6개월이든 1년이든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익숙해지죠. 멀리 본다라는 시각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또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를 바라봤는데 지금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를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스스로가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고맙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따라와 주시니까 보통은 다 해지하고 나갈 텐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뭐가 있겠지 싶어서 모아가기 끝까지 따라해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같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야 제가 이 매매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라 안 하면 제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뿐이죠. 반도체 같이 하기가 유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같이 하기를 같이 하면서 계좌를 직접 까서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보니까 그쵸, 한이님 맞아요. 내일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솔직히 하나도 안 궁금하죠. 내일 당장 반도체가 뭐 슈팅이 나오든 말든 하나도 안 궁금하죠. 6개월 뒤가 더 궁금하죠. 6개월 뒤에 우주항공이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 히토리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 현대차 애들이 어떻게 될까? 6개월 뒤에는 현대차가 로봇을 어떻게 해가지고 출시를 했을까? 그게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장대 음봉이 좋아지죠. 여기서 막 더 올라간다고 그 종목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언제쯤 더 떨어질까가 궁금하죠. 이번에 반도체 같이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쵸? 달바 글로벌도 사실 우리가 손절을 안 하고 그대로 뒀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화장품을 계속 하자고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돌이켜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요 매매를 계속 할 거고 요 매매로 계속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계속 이 매매를 끌고 갈 거니까 요 매매가 좀 잘 좋다. 나는 좀 잘 된다. 나한테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엉엉님. 근데 그거를 뭐 보고 따라서 사라는 뜻이 아니고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그냥 공부만 하실 분들은 공부만 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굳이 사라고 올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역대 최고로 지금 계좌가 수익이 찍히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히 급등이 나올 때마다 차분히 팔아가세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100%, 200%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들떠 있지 말고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팔아가세요. 천천히. 됐죠? 내 인생 처음으로 300%야.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나중에는 300%, 400%도 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좋은 산업 하나 잡아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주면 300%에서 500%까지 나와요. 수익률이.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차차 더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50% 수익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아가기 하다 보면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느끼죠? 50%라는 수익률이 되게 큰 수익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아가기를 하다 보니까 50% 수익률이 너무 쉽게 찍힌다라는 걸 느껴지죠. 그래서 50% 수익률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100%쯤이 평균적으로 찍힐 거고 조금 많이 번다 싶으면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박스권만 뚫어도 50% 금방 찍으니까. 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화이팅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브리핑보다는 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네요. 앞으로 AI 때문에 일어나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AI 거품이 꺼질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상인데. 그래서 단기간에 갑자기 막 시장이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찍히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산업을 찾아서 대장주 골라서 계속 모아간다. 일단 그것만 개념을 갖고 내가 올해는 그렇게 지나갈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꾸준히 해나갑시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